안녕하세요. 이세아입니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음이 급하실 텐데 오늘은 PDS 다이어리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코스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 코스는 바로 룩백입니다. 작성 예시에는 단순히 목표만 적혀져 있는데 제가 작년에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적게 되면 한 해 동안 목표를 성공으로 끌고 가는 힘이 약하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적어둔 목표인데 해결해야 하는 목록처럼 느껴져서 자주 보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리 쓰게 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신 박사님께서 PDS 다이어리 룩백 부분을 쓰시고 영상을 찍어 올려주신 것을 봤는데 보고 나서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아, 여기는 진정성을 가득 담아서 내게 보내는 편지처럼 써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꼭 손으로 적으시기를 추천드려요. 틀릴까봐 걱정되시면 다른 종이에 먼저 적고 옮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글은 다로 끝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거를 읽는 동안 여러분도 지금 종이를 한 장 꺼내셔서 적어보시길 바래요. 정신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다. 무기력, 자기혐오, 불안, 그로 인한 불면증, 단식, 자해충동을 겪었고 그 시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 원인은 그동안에 쌓였던 조바심, 우울증인 언니와 같은 방을 쓰면서 눈치를 보고 서로의 일상생활에 불일치하여서 쌓인 스트레스와 수면 불충분, 취업 후에 잦은 실수와 잡일로 인한 존재 가치를 의심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기간 동안 주위 사람에게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다.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스럼없이 뱉었다. 죽을 것 같을 때 내 방을 만들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하반기에 가족에게 깊은 속내를 터놓으면서 모든 것이 호전됐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면 마음이 많이 멀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다. 23년은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영어는 여행을 가는 동안 많이 쉬었고 하반기 우선순위에서 내려가 설렁설렁하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지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54kg은 실패했다. 2주간 저녁을 샐러드로 먹고 운동을 해 감량했던 무게가 다시 원상복귀됐다.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생각 없이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음악에 관해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부르던 습관을 교정하자 관심이 뚝 떨어졌다. 23년 목표에는 제거할 생각이다. 재테크는 새해 계획했던 적립 방식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목돈 만들기로 변경됐다. 지출에 관해서는 여행, 방을 꾸미고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상당한 비용을 썼다.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다. 버킷리스트였던 향수 공방도 가보고 로또 4등도 당첨돼보고 영업 필기체도 습득했고 직장도 재계약에 성공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시작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봤다. 너무너무 뿌듯하다. 룩백 부분은 나 이 부분은 못했는데 왜 못했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 하면서 반성하는 부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내년엔 이쪽으로 돌릴 거야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단단히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 룩포월드에는 5가지 제가 살아갈 방향을 정했어요. 첫 번째, 업무와 내 일과 신앙생활, 쉼을 적절히 가질 것이다. 제가 쉬는 것에 있어서 불안감을 되게 느껴요. 쉬고 있으면 나만 지쳐진 것 같아서 쉬면 안 될 것 같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쉼 없이 일하는 게 불가능한데 저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쉼 없이 일하고 또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적절히 가지는 걸 가장 1순위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 있게 살고 타인이 부정적인 의도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쫄지 않을 것이다. 제 뇌 속에 부정적인 계곡이 정말 깊어요.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흘러가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고 나에 대해서 타인이 나쁜 의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두 번째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할 것이다. 2022년에는 제가 코로나를 2번 걸렸는데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은 제가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면서 좋아지려다가 몸이 아프니까 다시 또 주저앉고 그게 반복이 됐더라고요. 또 이제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 상태랑 비일치하면서 오는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약간 차라리 몸도 아팠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1, 2, 3 모두 태도와 생각에 대한 원칙을 이 방향으로 가지도록 삼았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수치 목표가 나오는데 유튜브 10만과 인스타그램 1000팔로워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500만원 모으기. 이거는 그냥 1,500만원이 아니라 독립을 하기 위한 돈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여가지고 그 부분에 부동산 책 30권 읽기라고 앞으로 그 목표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행동할 수 있는 단어들로 적어 놓을 예정입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업무와 내 일과 신앙생활, 쉼을 적절히 가질 것이다. 두 번째, 자신감 있게 살고 타인이 부정적인 의도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쫄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육체와 정신 모두 건강할 것이다. 네 번째, 유튜브 10만과 인스타그램 1000팔로워를 달성한 것이다. 다섯 번째, 1,500만원을 모을 것이다. 독립을 위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봤을 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적었어요. 하지 않고 있다면 다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같이 누가 보지도 않는데 보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적으면서 느낀 게 다이어리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글씨를 잘 쓰고 예쁘게 칠하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이어리를 진실성 넘치도록 쓰는 것에 집중해봐요, 우리. 새해가 코앞이라 빨리 목표를 적어야 될 것 같은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깊게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짐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2022년을 제대로 반성해야 같은 후회를 내년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내년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기록하고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